안녕하세요. 분석하는 토랑이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희 멤버방 최근 적중 내역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포츠에 관심은 많은데 혼자 분석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또 매번 한 폴 차이로 아쉽게 놓치셨던 분들, 그리고 고배당 픽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어요. 아래 고정 댓글에 영어 주소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금전 요구 전혀 없이 바로 고배당 픽이랑 경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위기만 먼저 살펴보셔도 좋고 괜찮다 싶으시면 가볍게 탑승해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경기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화성 대 수원 삼성. 화성은 이번 시즌 4-4-2 전형을 기본으로 하며 수비적으로 안정된 운영을 지향하는 팀입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빗심 부족과 집중력 저하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알뚫은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경합에서 활약하지만 제공권 싸움에서는 체격 열세로 한계를 보입니다. 김병호는 측면 돌파와 컷백 패스에 강점이 있지만 상대 수비 라인이 두텁게 버티면 타이밍이 늦어지며 공격 완성도가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또한 데네트리우스는 활동량이 많지만 골 결정력은 여전히 아쉬운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화성은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라인의 집중력이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고 중원 압박 타이밍도 흔들려 상대가 점유율을 높이면 손쉽게 공간을 내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수원 삼성은 같은 4-4-2 전형을 사용하면서도 전환 속도와 완성도에서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일류첸코는 박스 안 움직임과 제공권 모두 리그 최상급이며 파울리뉴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전방 침투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냅니다. 세라핌은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측면에서 상대 수비 간격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천안전에서 5대0 대승을 거두며 외국인 트리오의 호흡이 완벽히 맞아떨어졌고 단순히 개인 능력뿐 아니라 연계와 공간 활용에서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일류첸코와 장신 수비수들이 파포스트 침투를 통해 상대 수비를 압도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이 경기는 사실상 전력 차이가 분명한 매치업입니다. 화성은 내려서서 버티려 하겠지만 수원의 빠른 전환과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화성이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면 수비 간격이 쉽게 벌어지고 이때 수원의 측면 돌파와 세트피스가 결정적인 득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화성이 역습을 시도하더라도 빌드업 완성도가 낮고 공격 마무리에서 신뢰가 부족해 실제로 득점까지 연결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결국 경기 흐름은 초반부터 수원이 주도권을 틀어쥐고 득점 기대값을 꾸준히 쌓아가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반부로 가면 화성의 수비 집중력 저하가 확실히 드러나며 다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두 번째 경기 부천 대 천안. 부천은 이번 시즌 3-4-3 전형을 바탕으로 빠른 전환과 높은 공격 템포를 유지하고 있는 팀입니다. 최근 경기력 상승세가 뚜렷하고 특히 공격 완성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전방의 바사니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정확한 박스 침투 타이밍으로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흔들고 있으며 컷백 상황에서도 높은 결정력을 보여줍니다. 중원의 이희영은 압박 회피와 볼 배급 능력이 뛰어나 빌드업의 중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현빈은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이 탁월해 2선 침투와 전환 플레이를 매끄럽게 이어가며 전방의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교체 자원으로 박창준과 공민현 같은 슈퍼서브가 대기하고 있어 후반 들어서도 공격 강도가 유지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압박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가며 세컨드볼 회수율을 높이는 특징이 있어 경기 전체를 주도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연출됩니다. 반면 천안은 같은 3-4-3 전형을 사용하지만 전환 템포가 느리고 공격 루트가 단조로운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전방의 이정엽은 포스트 플레이에 강점을 지니고 있지만 주변의 지원이 늦어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준재는 빠른 스피드와 돌파 능력을 갖췄으나 크로스 타이밍의 일관성이 부족해 전방 연결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중원의 이광진은 빌드업에서 볼 배급을 담당하지만 상대가 강한 압박을 가하면 전진 패스가 막히며 흐름이 끊기는 장면이 잦습니다. 특히 천안의 쓰리백은 측면 커버가 늦어 부천처럼 전환이 빠른 팀을 상대할 때 빈 공간을 자주 허용합니다.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2선 침투에 무너지고 경기 후반 체력이 떨어지면 압박 강도 유지가 어려워 실점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경기 흐름은 부천이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사니가 측면에서 돌파구를 열고 박현빈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결합되면 천안의 수비 간격은 쉽게 흔들릴 것입니다. 천안은 역습과 세트피스로 반격을 노리겠지만 빌드업 과정의 완성도가 낮아 중원에서 쉽게 공을 잃는 단점이 발목을 잡을 전망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천은 라인을 끌어올리며 점유율을 장악하고 전방 압박으로 천안의 탈압박 루트를 차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후반부에는 박창준과 공민현 같은
교체 카드가 투입돼 공격 강도가 더 강화되면서 경기 흐름은 더욱 부천 쪽으로 기울 것입니다. 세 번째 경기 충북 청주 대 전남. 충북 청주는 이번 시즌 3-4-3 전형을 기본으로 하지만 수비 조직력이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창석은 측면 전개에서 성실하게 움직이지만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볼 처리 속도가 느려 위험한 장면을 자주 허용합니다. 헤드로는 피지컬적으로 강점을 지니고 있으나 포지셔닝이 불안해 라인 컨트롤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김영환은 중원에서 수비 가담에는 적극적이지만 전원 시 패스 정확도가 떨어져 빌드업이 자주 끊기곤 합니다. 이런 불안정한 구조 속에서 충북 청주의 3백 간격 유지가 완벽하지 않아 상대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면 수비 라인이 쉽게 흔들리는 약점이 노출됩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집중력 저하로 인해 실점률이 높아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면 전남은 5-3-2 전형을 바탕으로 혼한 르본, 발디비아를 중심으로 한 공격 루트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나는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회수에서 헌신적인 역할을 하며 팀의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핵심 역할을 맡습니다. 르본은 제공권 장악과 박스 근처 침투 타이밍이 탁월해 세컨드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할 능력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전남의 에이스 발디비아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순간적인 방향 전환과 박스 침투 능력이 뛰어나 충북 청주와 같은 불안정한 수비 라인을 상대로 큰 위협이 될 전망입니다. 그의 감각적인 볼 터치와 볼키핑은 경기 내내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전술 밸런스와 체력 유지력에서 전남이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충북 청주는 홈에서조차 수비적으로 버티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지만 전남은 호난의 전진 패스와 발디비아의 날카로운 침투가 결합되며 공격 템포를 꾸준히 유지할 것입니다. 르본이 중앙에서 시선을 끌어주면 자연스럽게 측면 공간이 열리고 전남의 공격 루트는 한층 다채로워집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충북 청주는 체력 저하와 수비 간격 붕괴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고 전남은 교체 자원 투입 이후에도 공격 강도를 유지하며 추가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경기 리듬과 주도권 모두 전남이 쥘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 청주는 수비적인 접근 외에는 뚜렷한 해법이 없고 후반부의 실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번째 경기 경남 대 성남. 경남은 이번 시즌 3백을 중심으로 직선적인 공격 패턴과 빠른 측면 전환을 강조해 왔습니다. 중원에서는 카릴이 볼을 잡아 좌우로 넓히며 템포를 조율하지만 브루노 코스타의 개인 돌파 의존도가 높고 전방의 해난과의 연계가 일정하지 않아 공격 완성도가 경기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3백 라인의 간격 유지 역시 불안정해 상대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할 경우 쉽게 흔들리는 모습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 미드필더들의 커버 타이밍이 늦어 세컨드볼 대응이 원활하지 못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두드러지며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결국 경기 후반 라인 붕괴가 경남의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남은 4-4-2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빠른 전환 타이밍과 효율적인 역습 전개로 승부를 보는 팀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퇴장 징계로 빠진 베니시오의 자리를 강희빈이 메울 전망인데 빌드업 밸런스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에서는 레안드로가 변칙적인 대각선 침투로 상대 수비 간격을 흔들고 후이즈가 문전에서 높은 결정력으로 마무리 역할을 맡습니다. 이 두 선수의 조합은 상대가 전진 수비를 펼칠수록 더욱 위협적입니다. 성남은 중원에서 빠르게 템포를 전환한 뒤 곧바로 전방으로 연결하는 간결한 패턴을 즐겨 사용하며 유주한 이정빈 김범수 등 교체 자원들의 활동량과 속도가 뛰어나 후반 주도권 싸움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합니다. 이번 경기는 전술 완성도 자체보다 교체 싸움의 질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에는 경남이 3백 압박으로 버티며 팽팽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체력 저하와 라인 간격 붕괴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성남은 교체 카드 투입 이후 속도전 구도에서 압도적인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안드로의 침투와 후이즈의 마무리 조합은 이미 리그에서 검증된 득점 루트이며 여기에 후반 교체 자원들이 투입되면 성남의 공격 효율은 한층 더 강화됩니다. 강희빈의 커버 플레이가 안정감을 보여준다면 베니시오의 결장 공백도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경기 무게추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남 쪽으로 기울 전망입니다. 경남은 홈의 2점을 살리며 전반까지는 저항할 수 있겠지만 후반 체력과 집중력에서 밀리며 라인이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성남은 교체 자원과 공격 효율성을 앞세워 경기 후반 리드를 굳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충남 아산 대 김포. 충남 아산은 이번 시즌 3-4-3 전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감독 사퇴 이후 전술적 혼란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고이는 전방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동시에 시도하지만 지원 라인이 제때 붙지 못해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합니다. 김승우는 중원에서 활발하게 압박을 시도하나 포지셔닝이 불안정해
수비 라인 앞 공간이 자주 뚫리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손준호는 빌드업 과정에서 패스를 풀어내려 하지만 템포 조율이 원활하지 못해 공격 리듬이 끊어지곤 합니다. 쓰리백 수비진도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세컨드볼 대응이 늦어 상대가 전진 패스를 이어갈 때마다 쉽게 흔들리는 모습이 반복됩니다. 최근 경기들에서도 공격 전개가 전방 압박에 차단되고 역습 전환이 느려 이협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체력적인 부담도 커브반 집중력 저하가 두드러지고 있어 전체적인 경기 운영의 일관성이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김포는 고정훈 감독 체제 아래 3-5-2 전형을 바탕으로 활동량과 투혼을 앞세운 팀 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입된 박동진은 전방 압박과 수비 전환에서 헌신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며 팀 전체 밸런스에 안정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의 희생적인 움직임 덕분에 플라나가 더 많은 공간을 얻으며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고 실제로 팀의 공격 루트 상당수가 박동진의 압박에서 시작됩니다. 중원에서는 디자우마가 안정적으로 볼을 배급하며 압박 회피 능력을 통해 전방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포의 미드필더 라인은 수적 우위를 활용해 세컨드볼 싸움에서 꾸준히 앞서며 점유율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갑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이런 전술이 잘 드러났는데 박동진과 플라나의 호흡,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의 활동량 덕분에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집중력에서 극명한 차이가 예상됩니다. 충남 아산은 감독 사퇴 이후 불안정한 전술 운영 속에서 수비 간격 붕괴와 공격 템포 저하를 반복하고 있고 김포는 고정훈 감독의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통해 경기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큽니다. 박동진의 전방 헌신과 플라나의 날카로운 움직임이 아산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들 것이며 디자우마가 중원에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조율하며 공수를 이어줄 전망입니다. 아산은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세컨드볼 싸움에서 밀리고 공격 전개가 차단되며 반격의 활로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기 초반부터 김포가 압박 강도를 높여 상대 진영을 묶어둘 가능성이 크고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과 조직력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결국 경기 전반부터 주도권은 김포 쪽으로 흘러가며 충남 아산은 뚜렷한 해법을 찾기 어려운 흐름 속에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김포의 조직력과 활동량이 그대로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구도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 서울이랜드 대 부산. 서울이랜드는 이번 시즌 4-3-3 전형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 전환을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스마르가 후방에서 빌드업과 롱패스를 더해주면서 공격 루트가 다양해지고 중원 안정성도 확보한 모습입니다. 아이데일은 후방 탈압박 능력으로 전진 패스를 이어가며 경기 리듬을 잡아주고 가브리엘은 폭발적인 가속력을 활용해 뒷공간을 파고드는 라인 브레이킹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올레르는 프리킥과 코너킥에서 강력한 왼발킥을 통해 세트피스 상황에서 높은 득점 기대값을 만들어주는 핵심 자원입니다. 이랜드는 홈에서 특히 압박 강도가 올라가고 세컨드볼 회수율이 높아지며 후반에도 템포가 유지되는 팀 컬러가 강점입니다. 부산은 3백 전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수비 간격 유지와 커버 타이밍이 불안정합니다. 곤잘로는 제공권에서는 강점을 가지지만 세컨드 연계가 원활하지 않고 빌드업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패시는 좌측 돌파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크로스 정확도가 일정치 않아 공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사비에르는 중원에서 볼 배급을 담당하지만 상대가 강한 전방 압박을 가해올 경우 탈압박 과정에서 실수가 잦아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특히 3백 특성상 측면 커버가 늦어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쉽게 노출되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며 집중력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매치는 결국 세트피스 완성도와 전환 속도의 차이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이랜드는 오스마르의 전개와 가브리엘의 침투, 에울레르의 세트피스를 중심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을 전망입니다. 부산은 전방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빌드업이 차단될 위험이 크며 3백 간격 붕괴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랜드가 전반부터 점유율과 세컨드볼 싸움에서 우위를 보인다면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차이까지 더해져 흐름은 더욱 기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술 완성도 세트피스 루트 공격 템포 모두에서 서울이랜드가 한 단계 위의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은 수비 간격 관리와 후반 집중력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원정에서 승점을 얻기 힘든 구조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 안산 대 인천. 안산은 이번 시즌 3-4-3 전형을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후방에서는 조지훈이 스위퍼 역할로 안정적인 패스를 공급하며 빌드업의 중심을 맡고 있지만 기동력 저하로 압박 타이밍을 놓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후반 70분 이후에는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커버 범위가 좁아지고 상대의 빠른 침투 패턴을 제어하지 못하는 약점이 두드러집니다. 제페르소는 전방에서 활발한 압박을 시도하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늦어 중원 간격이 쉽게 벌어지고 사라이바와 라파는
빠른 전환 공격은 가능하나 세컨드볼 회수율이 낮아 공격 흐름이 자주 끊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불안으로 인해 홈 경기에서도 안정된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트피스와 역습 상황에서 실점 위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면 인천은 4-4-2 전형을 기반으로 양 측면의 빠른 템포 전환을 통해 경기를 장악하려는 팀입니다. 무고사는 제공권과 세컨드볼 연결해서 안정적인 기여를 하고 전방에서 볼을 지켜내며 후방의 전환 시간을 확보해줍니다. 제르소와 바로우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무기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상대 수비 간격을 흔들고 임명준은 빌드업 단계에서 템포 조율과 방향 전환을 맡아 공격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특히 제르소의 반복적인 뒷공간 침투는 안산의 불안정한 3백 간격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안산의 체력이 저하되면 인천의 속도전이 더욱 위력적으로 작동할 전망입니다. 이 매치는 전술 밸런스와 체력 유지력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경기입니다. 안산은 전반까지는 어느 정도 버티며 균형을 지킬 수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드볼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인천은 빠른 전환과 침투 패턴을 통해 여러 차례 득점 기회를 만들 것이며 후반 중반 이후부터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인천이 전술 완성도와 체력 군대에서 앞서며 후반부 결정적인 순간에 경기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안산이 홈 응집력을 바탕으로 끝까지 버틴다면 무승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 예상 정리. 예상 스코어 화성공에 3수원 예상 화성패 오버. 예상 스코어 부천 2에 공천안 예상 부천 승 오버. 예상 스코어 충북공에 2 전남 예상 충북패 오버. 예상 스코어 경남 1에 2 성남 예상 경남패 오버. 예상 스코어 충남공에 2 김포 예상 충남패 오버. 예상 스코어 서울 2에 0 부산 예상 서울승 언더. 예상 스코어 안산공에 2 인천 예상 인천승 언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스포츠는 좋아하는데 혼자 분석하려니 막막한 분, 매번 아쉽게 한 폴락으로 속상했던 분, 고배당 픽은 땡기지만 혼자 시도하기 부담됐던 분, 그리고 정보가 부족해서 시작조차 어려웠던 분들까지요. 저희 멤버방은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매일 경기별로 꼼꼼한 분석과 믿을 만한 정보를 나누고 소통을 통해 함께 전략을 세우시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즐기면서 수익 만들어 보세요. 스포츠는 혼자보다는 함께 할 때 훨씬 더 즐겁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